그러게 순대 어떻게 되냐? 우리는 순대를 너무 당연하게 먹습니다. 시장에서도 먹고 분식집에서도 먹고 점심은 뭐 드실래요? 순댓국이지. 순댓국 한 그릇으로 점심을 때우기도 하죠. 떡볶이 옆에 순대가 없으면 왠지 한 칸 빈 것 같고 소금이든 초장이든 쌈장이든 하나 찍어 먹어야 그제야 분식 한 상이 완성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순대는 원래 이런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순대는 한때 찹쌀과 선지, 채소를 넣어 만들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자리를 당면이 차지했습니다. 왜 하필 당면이었을까요? 그 질문을 따라가면 가축의 피를 버릴 수 없던 오래된 시대와 몽골 초원과 한국전쟁 이후의 시장통이 한 줄로 이어집니다. 이건 순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쩌다 우리 손에 오기까지 세계는 꽤 시끄러웠습니다. 순대를 이해하려면 먼저 아주 오래된 질문 하나부터 봐야 합니다. 가축 한 마리를 잡았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남김없이 먹을 수 있을까? 고기는 당연히 먹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죠. 뼈, 가죽, 내장, 지방, 그리고 피. 피는 특히 다루기 어려운 재료였습니다. 도축 직후가 아니면 금방 응고되고 그 상태로는 빠르게 상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재료이기도 했습니다. 피에는 영양이 많습니다. 철분이 많고 단백질도 풍부합니다. 가축 한 마리에서 나온 귀한 칼로리를 그냥 흘려보내기엔 너무 아까운 자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피를 버리지 않는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냥 마시는 건 꺼려져도 곡물과 섞고 지방과 섞고 향신료를 더해 익히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액체 상태의 피가 먹을 수 있는 고체 음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금방 상하는 부산물이 한 끼 식사가 되는 순간이죠. 그리고 이 음식에는 이미 완벽한 용기가 하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창자입니다. 창자는 이미 완벽한 케이싱이었습니다. 안에 속을 채우고 양끝만 묶으면 원래는 버려졌을 재료 가 포만감 있는 음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은 어느 한 지역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원리는 거의 같습니다. 가축을 잡아 나온 피를 그 지역에서 나는 곡물과 섞고 창자에 담아 익혀서 먹는다. 가축을 키우고 잡고 남김없이 먹어야 했던 사회라면 어디서든 떠올릴 수 있는 꽤 합리적인 해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된 원리는 어떻게 한반도에 들어왔을까요? 사실 이 대목은 아직 학계에서도 딱 잘라 말하지 않습니다. 정답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건 몽골과 원나라를 거치는 경로입니다. 원나라 시기의 생활백과사전인 거가비룡에는 양의 창자에 속을 채우는 관장이라는 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는 1231년부터 약 100년 동안 원나라의 강한 영향 아래 놓여 있었죠. 그 시기 한반도에는 사람만 오간 게 아니었습니다. 풍습이 들어왔고 말이 들어왔고 옷이 들어왔고 음식도 들어왔습니다. 순대 역시 그 흐름 속에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에서 순대와 비슷한 음식이 기록된 가장 이른 문헌 가운데 하나는 17세기 장기양이 쓴 음식 디미방입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건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순대와는 꽤 다릅니다. 개의 창자에 양념한 고기를 채워넣고 찌는 방식인데 흥미롭게도 피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건 꽤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순대를 보면 자동으로 돼지 순대를 그리고 피와 창자를 떠올리지만 조선시대의 순대는 처음부터 지금처럼 고정된 음식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기록에는 고기가 중심이고 어떤 기록에는 피가 들어가고 어떤 기록에는 아예 생선 내장을 활용한 순대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19세기에 이르러서야 서울에 살던 최한기가 지금의 순대와 꽤 가까운 형태의 돼지 순대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돼지 순대는 조선 전역의 표준이라기보다 함경도 같은 이북 지역과 바다 건너 제주도에서 더 또렷하게 자리 잡은 지역 음식에 가까웠습니다. 이건 이들 지역의 생활 구조가 조금 달랐기 때문입니다. 함경도 일대는 산지와 초지가 많아 논과 쌀보다 밭과 잡곡의 비중이 컸고 제주도는 물이 잘 빠지는 화산섬 토양이라 쌀농사를 짓기 어려워 역시 밭작물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 지역에서는 밭작물과 가축을 함께 기르는 생활이 자리 잡았고 돼지를 잡고 먹는 일도 음식 문화 안으로 더 깊게 들어왔습니다. 혼례와 상례 같은 큰 일을 치를 때면 기르던 돼지를 잡아 그 고기를 나눠 먹는 게 일반적이었고 그 연장선에서 돼지피와 내장을 이용한 순대까지 발달합니다. 하지만 같은 순대라도 모양이 완전히 같지는 않았습니다. 함경도 순대가 잡곡과 채소를 듬뿍 넣어 든든하게 먹는 쪽이었다면 제주도 순대는 메밀가루와 선지가 거의 한 몸처럼 엉겨붙는 훨씬 더 빽빽한 순대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순대가 이렇게나 다양한 음식이고 심지어 돼지 순대가 표준도 아니었다면 왜 지금 한국 사람들은 순대를 떠올릴 때 거의 모두 같은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왜 수많은 지역형 순대들 사이에서 결국 가장 흔한 표준은 돼지 창자에 당면이 들어간 순대가 되었을까요?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한꺼번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집을 잃은 사람들이 생겼고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이 생겼고 북쪽의 식탁이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순대를 만들던 사람들도 있었죠. 1950년 12월 흥남철수, 후퇴하는 배 위에는 군인만이 아니라 민간인들도 함께 올라탔습니다. 그들은 집도 땅도 살림도 거의 다 두고 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 버리고 온 사람들에게도 끝까지 남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입맛입니다.
사람은 모든 걸 잃어도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는 쉽게 잊지 않으니까요. 속초 청호동 아바이 마을에는 함경도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들은 고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렀습니다. 곧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길어졌고 그럴수록 사람들은 고향 음식을 더 절실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어진 음식 가운데 하나가 아바이 순대입니다. 함경도 순대의 일종인 이 음식은 원래 돼지 창자에 찹쌀과 선지, 채소를 듬뿍 넣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직후 남쪽에서 그 재료를 그대로 구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초 앞바다에는 오징어가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징어 몸통 안에 속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징어 순대가 됩니다. 이 장면은 순대의 근본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순대는 언제나 정해진 정답을 지키는 음식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가장 현실적인 형태를 찾아가는 음식이었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 논리가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순대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한국은 가난했습니다. 쌀은 부족했고 고기는 비쌌고 사람들은 싸고 배부른 음식을 원했습니다. 한편 시장에는 순대를 만들 재료가 따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돼지를 쳐보지 않겠소? 네? 1960년대 이후 양돈이 장려되면서 돼지 부산물은 점점 더 많이 풀립니다. 창자, 피, 내장 같은 재료는 값이 싸고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속재료 쪽은 또 다른 계산이 필요했습니다. 찹쌀을 넉넉히 넣은 순대는 맛있지만 비쌉니다. 시장 통해서 빠르게 팔아야 하는 음식으로는 부담이 컸죠. 여기서 등장하는 게 당면입니다. 당면은 쌌습니다. 배를 불리기 좋았고 양을 크게 만들기 쉬웠고 다른 재료와 섞었을 때 속을 균일하게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시절 한국 사회 전체가 이미 쌀을 아껴야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962년 정부는 홍부식 장려 운동을 시작합니다. 쌀 소비를 줄이고 밀가루와 잡곡을 더 먹게 하려는 정책이었죠. 야, 빵 먹어. 이건 단순한 식생활 캠페인이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 전체가 쌀은 귀하다라는 감각 속에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분식 문화가 커진 것도 바로 그 시기입니다. 라면, 떡볶이, 튀김, 어묵, 싸고 빨리 나오고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들이 도시의 거리에서 하나의 문화가 됩니다. 그리고 순대 또한 바로 그 줄 안으로 들어옵니다. 잔칫날 음식이 길거리 음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그 결과 순대의 기준 자체가 바뀝니다. 한때는 지역마다 다르고 집집마다 다르고 잔치상마다 다르던 음식이 이제는 전국 어디를 가도 비슷한 모습으로 팔리기 시작한 겁니다. 돼지 창자 안에 선지와 채소를 조금 섞고 찹쌀 대신 당면을 넉넉히 채운 순대. 우리가 오늘날 가장 익숙하게 떠올리는 바로 그 형태입니다. 더 싸게, 더 많이, 더 빨리. 시대가 순대에 요구한 조건은 그 세 가지였고 당면은 그 조건에 가장 잘 맞는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당면 순대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가난했던 시대, 쌀이 부족한 사회, 싸고 든든한 음식을 원했던 사람들, 그 모든 조건이 한꺼번에 당면을 순대 속으로 밀어 넣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당면 순대는 오래된 전통이 그대로 남은 음식이 아니라 그 시대 한국 사회가 만든 가장 현실적인 해답이었습니다. 순대는 그렇게 어쩌다 우리 손에 왔습니다.